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위브얼리어입니다. 오늘은 최종 완성된 통장 쪼개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 쪼개기용 통장 만들기 과정을 잘 진행했다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제 완성된 툴로 보여드릴게요. 또한 동일하게 진행 시 매월 수익까지 만들어짐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숨은 이야기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통장들이네요. 이제 익숙하시죠? 그럼 저는 해당 통장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화살표를 잘 따라와 주세요. 화살표는 현금 흐름이고 숫자는 순서입니다. 먼저 월급이 입금되면 1번 화살표처럼 SC은행으로 100만원을 수동이체합니다. 원래 70만원만 이체하면 되지만 이번 과정을 한 번에 가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2번 화살표는 SC은행에 들어온 100만원을 웰컴 디지털뱅크 통장으로 다시 수동 이체해 주세요. 단 이때 남기는 말 꼭 수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월급, 급여, 월급여, 상여금 중 하나를 택하여 남기는 말을 수정해서 웰컴 디지털뱅크 계좌에 남겨져야 합니다. 두 개의 통장이 기본적인 우대 조건이 채우기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현금 흐름으로만 달성 가능한 우대 조건이며 그 외의 조건들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3번 화살표입니다. 웰컴 디지털뱅크에 입금된 100만원을 다시 월급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그럼 처음 월급이 들어온 것처럼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출 통장으로 지출 예정 금액을 이체해 주는 것이 4번 화살표입니다. 지출 통장에 얼마가 나갈지는 사전에 확인해야겠죠? 카드면 카드 홈페이지에서, 공과금은 공과금 명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월급의 일부는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작할게요. 5번 화살표를 먼저 한도액까지 매월 조금씩 이체해 주시고 모두 한도액까지 넣었다면 이후 6번, 7번을 채워나가 주세요. 그렇다고 남은 월급을 모두 넣지 마시고 현금으로 쓸 비상금은 조금 남기고 하시는 거 아시죠? 7번까지 모두 달성했다면 그제서야 8번 화살표의 투자 통장을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7번 화살표까지 완성하려면 8번 화살표는 자연스럽게 시작 시간이 늦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잘 진행했다면 현금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안내는 현금 흐름 속에서만 말씀드렸지 다른 우대 조건들은 모두 달성했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세금까지 공제된 진짜 지급되는 금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통장들의 금리는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기에 앞으로 설명드릴 수익은 달라질 수 있으며 월급 통장에 남게 될 금액도 소액일 것이기에 월급 통장에 대한 수익 설명은 넘어갈게요. SC은행은 200만원 유지 시 매월 2,362원이 지급되고요. 웰컴 디지털뱅크의 1000만원 유지 시 매월 17,625원이 지급됩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도 500만원 유지 시 7,050원이 매월 지급될 것이고 SBI저축은행은 100만원 유지 시 매월 1,410원이 지급됩니다. 단 SBI저축은행은 상품의 한도 금액이 무한이라 금액을 더 넣는다면 더욱더 많은 이자가 생기겠죠? 그럼 월급 통장을 제외한 통장들의 금액을 합산해 볼게요. 총 1,800만원의 금액입니다. 그럼 매월 28,240원의 이자, 즉 수익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하시나요? 매월 3만원 정도면 1년이면 36만원이나 되는걸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랄 소식이 있어요. 이자를 제외하고 우리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렀고 이미 통장에는 1,80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의 비상 상황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렇게 모은 경험으로 그 이후부터의 돈은 적금을 가입하거나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적금은 이렇게 늦게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사회초년생이며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돈 모으는 연습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자 수익의 기쁨을 자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파악해야 기본 개념이 정립됩니다. 위 세 가지 과정이 없이 투자 및 지출을 진행했다가는 다음 달 카드값도 없어서 현금 서비스, 대출 등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까지 1,800만원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음에 그와 병행해서 적금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적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의 소액이라면 병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도 되지만 소액으로 적금을 하다 보면 그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저는 비상금 통장의 한도 금액부터 채우길 추천드리고요. 적금을 소액으로 그래도 하겠다 그러시면 하셔도 되는데 손도 많이 가고 만기 때 받는 수익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차후 제가 알려드릴 투자통장은 적금 풍차 돌리기 방식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최소 100만원 단위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손도 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넣기에 어렵지 않게 할 겁니다. 100만원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 1,800만원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통장 쪼개기의 진정한 이야기를 안내해 드렸는데 이해하시나요? 이해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 사이다의 위브얼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